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 작가 김기봉입니다. 드라마 학회는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인연이 닿고 그러네요. 여기 아마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가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오늘 그 시간도 저기 별로 없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도대체 보온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정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의 일종의 정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국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온이란 말은요, 보수라는 말하고 공헌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든 말이래요. 그러니까 보수는 고맙게 해주게 하는 가품이고요, 공헌은 훈장 주는 거예요. 보온이거든요. 근데 결국 보온이라는 것은 저는 3요소가 이걸 성립시켰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국가.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그걸 통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 이게 전 보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찰스 스틸리 미국의 사회학자 말인데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쟁과 국가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거기서 희생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성립하고, 이것의 순환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이걸 정치화해야 되고 종교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보온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정의면 포리스적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포리스가 뭐냐? 이적 개체들을 모아서 이타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야 국가가 성립하고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성립하죠.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이제 이거죠. 인간의 본성이고 존재의 목적이다. 포리스적 동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폴리스가 아니면 국가가 근대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아까 김성희 선생님 발표하신 것 유공자, 그 후손,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보온이에요. 이 보온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가장 유명한 연설이죠. 페리클레스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도사, 그러니까 펠로폰네스 전쟁의 전몰자들을 위한 묻으면서 이들을 위한 연설이죠. 여기서 이제 페리클레스가 어떤 식의 수사학을 구사하냐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를 갖고 온 가족들 앞에서 이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다.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세상은 결국은 탁월한 사람들의 무덤이다. 그 무덤 위에 이 세상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제 연설이 끝나면서 앞으로 국가는 이들을 어린이 될 때까지 자녀들 국비로 운영하고 고인이 한 것을 보답하고 이것이 국가가 바치는 상이고 영광이다. 도시는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아주 고온의 본질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아테네고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포리스적 동물의 하나의 전형이죠. 이것을 더 잘한 게 로마예요. 로마는 결국 애국심이라는 게 패트리오티즘이라는 말이 파트리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파트리스는 자기가 사는 고장이에요.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고요. 이것의 하나의 전형이 호라티우스예요. 호라티우스는 누구냐면 에투르리아하고 로마하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두고 결전을 벌이는데 티베스강 그 강을 건너면 이제 로마로 진군할 때 거기서 많은 다리 위에 수문장이에요. F는 이제 호라티우스라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유명한 시죠. 이게 이제 처칠이 굉장히 애송한 시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지만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조상들이 뼈를 묻은 이 땅을 위하여, 그분들이 모셨던 신들의 성전을 위하여.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가 수문장 하면서 이걸 외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로마를 지키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위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에서 결전을 벌일 때 지도자들이 웃는 시죠. 이와 로마가 갖고 있는 이 군인 정신과 로마의 공화국 정신, 애국심 하나의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근대에 구현한 게 미국이죠.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독립해서 민병대를 통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 하나의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어떤 내션을 만들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근대 민족인데요. 이게 르낭의 유명한 정의예요. 날마다의 국민투표다. 결국 의지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고, 그걸로 해서 영국하고 싸워서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이게 민병대 독립전쟁의 기업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죠.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종교의 하나의 성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사를 만들기 하는 거죠. 이 독립투쟁의 기업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할 때 이제 States가 복수잖아요. 이게 주거든요. 이제 이들이 모여서 We the People. 이게 이제 헌법의 첫 문장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이 we를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전체 국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스테이트스의 연합체로 볼 거냐?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싸움이죠. 이게 결국에 터지는 게 남북전쟁이죠. 북부는 이제 전 국민으로 본 거고, 남부는 독립하겠다고 보는 거고, 스테이트가 계약에 의해서 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벌어진 게 미국의 독립전쟁, 내전이죠.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두 개의 성인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워싱턴 거리가 그걸로 상징한 거죠. 워싱턴과 링컨을 신전에 모셨잖아요. 이게 두 개의 수호신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된 게 남북전쟁에서 게티스버그 전투인데 1863년 11월 여기서 이제 남부군과 북부군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들을 매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링컨이 아마 3분인가 2분 동안 한 연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통합의 정치종교 사당을 만든 국민묘제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사당인 거죠. 종묘처럼. 연설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예요.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서 잉태되고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새로운 나라. 정말 미국 예외주의죠. 자유와 평등을 우리 세웠고 그 전쟁에 세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을 다시 봉합해야 될 이 땅에 서 있다. 마지막 말이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민종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통합하느냐는 거죠. 이게 마지막 말이죠. 인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일종의 시민종교면서 정치종교죠. 이제 이거를 해서 희생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죠. 이거를 이제 영화로 구현한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 수많은 영화가 예를 들면 7월 4일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정의로운 전쟁 일종의 미션이죠. 세계사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서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라이언 이 가족들 마지막 나온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에 구원들을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이 영화 마지막에 마샬 장군이 이 구해가지고 라이언 일병 어머니에게 쓴 편지예요. 이걸 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로부터 독자 억압을 하기 위해 위대한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당신의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건 하나의 종교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는가?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국가가 당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을 지키는 하나의 종교죠. 자, 한국은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아마 보은 영화의 최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간 마을하고는 1964년 이 영화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아시아 영화제에서 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영화사에서 이게 한류의 원조 영화다. 그때 당시에 수출이 꽤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결국 반공의 정치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6.25 당시에 일어났던 아마 실화의 바탕을 둔 것 같은데 여기서 공군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국가가 보훈의 주체가 아니에요. 전우예요. 국가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사적인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못하고 있는 일을 전우회로 하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게 이 주제가죠. 빨간 마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유명한 주제가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재밌잖아요. 아가씨야 내 마음 잊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조국이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아마
신영균이 자기 전후에 아내를 사랑하는 미망인이죠. 양보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후에 조국애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굉장히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일종의 방공의 정치 종교를 부인하는 영화. 이 당시 지금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영화였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코드의 보온의 코드인 거죠. 1964년. 이것을 박살나는 게 이제 태극기 휘날리면죠. 이 태극기 휘날리는 2000년대 오면서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보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반공을 해체시키는 거죠. 유명한 이제 케네디의 말이잖아요. 이게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 이 말은 원래 원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이 너를 위해서 뭘 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신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걸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아니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신과 인간과의 관계로 똑같이 해놓은 거죠. 이제 국가가 신인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공의 정치 종교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한 국가냐는 거죠. 이 영화에 보면 진태가 의형군을 끌려갈 때 두 형제 다 끌고 가려니까 둘 다 끌고 가면 엄마는 누가 모시나 하면서 동생을 못 가게 하고 자기가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생존이 문제인 거죠. 가족이 중요한 거죠. 국가가 중요한 거죠. 이건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데올릭 이스라엘들 무의미한 일이죠. 도대체 그럼 보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한국전쟁에서 희생자 대다수는요 군인이 아니에요. 후방이 민간인들이고요. 원한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가족 간의 원한 이게 그 다음에 한번 밀고 갔다가 밀고 오면 이쪽에서 죽이고 저쪽에서 죽이고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들을 어떻게 진원하느냐는 거죠. 보온의 개념이 탈국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이런 문제의식을 하는 거죠. 국가의 주도에 의한 물질적 보온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진원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보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국가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는 거죠. 이게 영화가 현실을 앞서가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를 영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화는 꿈의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기억은 모든 게 다 영상이거든요.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죠. 생각이라는 것은 컨트롤된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통제된 환각이 생각이고 꿈은 통제되지 않은 환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작동하면 생각이고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걸 알면, 환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밖으로 내놓은 거, 시각화한 게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는 환각을 영상 이미지를 대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꿈꾸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에서 하지 못하는 역사를 사극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역사가 말하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말이 이제 이병재의 산하에 나오는, 서막에 나오는 말이죠. 태양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저는 이게 역사학은 현실의 역사고요. 사극은요 월광의 역사예요. 꿈꾸는 역사. 이게 삼국사와 삼국유사 똑같아요. 언제나 이 두 개의 변주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현실과 꿈 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서사가 있고 꿈의 서사가 있고 근데 사극은 이 두 개를 묘하게 결합시킨 거예요. 오히려 완벽체일 수 있어요. 왜? 현실과 꿈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보다 꿈꾸는 역사까지 하면서 현실의 역사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보여준 게 암살이라고 생각해요. 암살은 현실의 역사와 꿈꾸는 역사 두 개를 결합했어요. 이 암살이 뭐냐면 이 암살의 대상이 10대 대상은 조선 총독이 아니에요. 친일파예요. 염석진이 이제 암살이죠. 이게 한 장의 사진을 감독이 우연히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구상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독립군 한 장의 사진이에요. 이걸 보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역사의 정의와 독립군사에 대한 보온을 꿈꾸는 역사로 보상한 거죠. 이걸 보여준 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영화 다 끝났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은 충분해요.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반민특위에서 영석진을 이제 침입하라는 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풀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게 서정주가 한 얘기죠. 그 당시에 몰랐다 이거예요. 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딱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늙은 영석진을 젊은 안윤옥과 명호가 단죄하는 거죠. 이게 시대착오거든요. 그러면서 안윤옥이 그러죠. 전지현이죠. 그 명령 82년 만에 집행합니다. 이게 1933년에 그것을 못한 거를 2015년에 한다는 거죠. 이게 꿈꾸는 역사죠. 현실에는 안 되지만 이건 영화를 해준 거죠. 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결국 영상의 시퀀스인데 이 시퀀스가 컨트롤되지 않은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꿈꾸는 역사라는 암시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 초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관객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가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게도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아마 올해 아마 2022년에 나왔고 아마 2022년 아마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23년에 동일 영화제에서 아마 상 받았고 재밌는 영화예요. 이게 이 영화는 뭐냐? 페미니즘 입장으로 봐서 도대체 보온이 뭐냐? 보온의 정치주의가 갖고 있는 허상을 깨는 거죠. 이제 보온의 주체는 정치교육의 주체는 국가 권력이고요. 그 대상은 주로 남성 군인과 그 가족이에요. 여성에는 보온의 주체가 될 수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알리 아바시 감독의 성스러운 범위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이 여주인공이 아마 이란에 못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이란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영화를 만들고 그 전에도 무슨 스캔들도 하나 있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슬람 무슬림 성지 마슈하드라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성지예요. 수니파의 성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마을에서 1년 동안에 16명의 성매매 여성이 살해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제목이 성스러운 거미가 뭐냐면 거미처럼 거미줄 쳐놓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 양탄자가 된 똘똘 말아가지고 버리거든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이게 이제 거미처럼 거미줄을 걸린 여인들을 한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근데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이제 기자가 자기가 목숨 걸고 해가지고 또 경찰 도와줘서 잡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예비역군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숨겨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무의미한 이걸 통해서 이 아주 가장 열악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민지죠. 여성에 대한 이들에 대한 성전을 한다는 전쟁의 연속이죠. 일상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걸 왜 자기 정당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잡히고 난 다음에 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요. 이제 집에서의 카드텔이 묶이는 거죠. 정치가, 정규지도자, 군부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해요. 얘를 살려둘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뭐예요? 폭력의 독점이거든요. 개인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살려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영웅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속여 얘를. 속여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그러면서 국가 권력 기득권을 지켜요. 그러면서 이를 영웅을 시켜요. 일종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보온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나 아들을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여기자가 보스포스를 타고 가면서 비디오로 이거 장면을 봐요. 그 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 근데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보온이 갖고 있는 그림자죠. 자,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보온의 정치 종교는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를 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온을 하지 않으면 포리시적 동물로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죽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 공동체가 어떻게 확립되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죠. 이제 국가 이름으로 반공의 정치 종교. 이거로부터 해방된 것이 어떻게 보면 6월 항쟁이고 5.18이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종의 시민종교죠. 이러면서 제주 4.3, 5.18, 특히 제주 4.3이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면 4.3 왜 일어났냐면 50선거에 대한 반대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단독선거하면 반대하기 위해서 4.3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요? 대한민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4.3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대다수 사람은 국가폭력을 희생자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의 홀로코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국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4.3이라는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로 편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희생자를 위한 보온, 이런 식의 새로운 보온 개념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됐을 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시민종교가 되는 거고 이게 아마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우리 국가가 이제 선도국가, 이제 이전에 반공국가가 아니라 뭔가 보훈에서도 선도형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미국처럼 일종의 제국주의적 시민종교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 성숙한 시민종교 할 수 있는 그런 보훈의 패러다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종교의 관점에서 보훈의 의미를 탐색해 주신 선생님 재밌는 발제 들었고요. 이어서 김미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10분입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신 선생님은 서서 발표하시고 질의하는 저는 앉아서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1분과의 시작을 여는 그런 그 아티클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뭔가 특별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보훈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서구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달라지어 왔는가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그런 거를 잘 정리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몇 가지 질문은요, 제가 5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보훈이라는 거를 이번 학술대에서 다루는 것의 의미와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 보훈 선생님이 정리하신 그래서 보훈의 역사적인 그 의미의 변화는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훈의 의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죽음, 다시 말하면 죽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가가 독점해 왔던 정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암살이나 성스러운 거미 같은 현대 영화에서는 죽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런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가 보훈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사회, 민주시민사회에서의 보훈의 의미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뭔가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공동체가 혹은 그거를 대리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죽음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정말 논의를 같이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장 이 모든 5가지 질문을 수렴하는 하나의 저의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옆에서 또 하나 듣는 이제 발표를 선생님 PPT 발표는 좀 그래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들었던 의문인데요. 선생님이 결국 보훈이라는 것은 보훈이 필요한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지만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폴리스적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보훈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21세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누가 죽을 것인가를 묻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국가는 그 누구의 죽음도 가능하지 않도록 최소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민을 계속 정치권에서도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한 끗 차이긴 합니다만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나 전제는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가가 그 누구의 희생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하고 이런 거로부터 보훈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꼭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이 질의문에 쓴 토론문에 쓴 1번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사라진 시대, 그 다음에 영토를 놓고 싸웠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 없지만 여전히 매일 일상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그 대상이 국가와 국가라는 분명한 영토를 뭐 쟁탈하거나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이런 전사 공통체가 아닌 사회 공동체에서 보훈의 사회적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내용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 예를 드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런 보훈의 의미가 훨씬 더 사뭇 복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드신 것은 되게 어떤 그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뭐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든가 특히 미국처럼 다인종 다민족 국가에서 국가의 동질성을 어떤 정신적 가치로 모아야 하는 이런 데에서는 이 보훈의 의미가 조금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과 맞닿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계 유일의 단일 국가이면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보훈의 의미는 그런 선례를 통해서 그런 예시를 통해서 찾기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에 있는 건데요. 사실 남과 북 모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그런데 그것이 반공의 이념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는 보훈이고 누구에게는 단죄로 이 보훈의 의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맥락에서 세계 일반사적 진행의 맥락의 보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의 보훈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른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선생님이 그 설명하신 거에서 보훈에 단죄의 의미가 포함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희생에 대해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 못지않게 그런 것들에 역작용한 것들에 대한 단죄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보훈은 단순히 우리가 성스러운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불경한 것에 대한 단죄까지도 포함해야 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발표를 마지막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가지가요 딱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뭔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보훈을 국가 문제라만 보는 거하고요, 모든 인간은 죽거든요. 그러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국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고요,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인간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앞에 논문에 이 진화론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 왜 있는가? 진화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죽으면요 진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생물학, 어차피 죽음이라는 건 프로그램 돼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것을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 가장 시민으로서의 덕성인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게 이제 페리클레스 연설이고 로마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 만들고 제국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보편 제국이 된 거죠. 로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신을 미국은 그대로 근대에 실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면서 링컨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그 질문하고 똑같은데 분단국가 우리 다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제일 많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은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8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투쟁을 벌여서 피로 쟁취한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라졌어요. 우리 6.25나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편적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 것이냐에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한 플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플롯이 필요한 거예요. 반공이 아니, 그게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시민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구체적 국가 애국주의는 아니면 국가가 갖고 있는 쇼비니즘이 아니라 보편적 이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아니면 시민으로서의를 위한 죽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온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으신 게 그러니까 단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온을요 물질적 보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왜냐면 보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페리클레스 연설이 그런데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를 위해서 하는 거. 죽은 사람은 끝났어요. 이들은 무덤에 있고 이들 무덤 위에서 이들에 대한 보온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살아남은 가족들하고 미래 후손들이 어떤 삶을 본받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죄라고도 할 수 있고 정의 문제거나 명예 문제인 거예요. 보온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왜 그러면 국가민족은 개체는 유한하지만 국가민족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종교적인 방식이 보온이라는 거죠. 그게 국민의례고 그게 현충원이고, 그러니까 국가 사당을 만드는 거고, 국가 보훈처장은 뭐냐? 제사장인 거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온 개념을 보자는 거고, 이거를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 페리클레스든 노마든 아니면 링컨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제 발표의 의미였습니다. 네. 예. 네, 아마 이제 뭐 얘기하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종합 토론 시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